자, 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일단은 원의 정의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배웠던 건데 일단은 원의 방정식은 도형이야. 도형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야, 얘들아. 정의. 그렇지? 정의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원의 정의를 먼저 얘기하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한 정점이 있는 거야. 정점 C가 있는데 이미 한 정점 C가 있는 거야. 근데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뭐 하던 얘기야. 다 같아.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전부 다 같대. 이러한 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이러한 점들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수없이 많겠지. 알았지? 이러한 점들의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를 P라 그럴게. 자치를 P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점들을 다 대표해서 그냥 P라고 놓는 거야. 알았지? 이런 점들을 다 대표해서 P라고 놓은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 길이를 R이라고 놓는다면 CP는 뭐가 되는? CP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게 뭐가 되는? R이 되는 이러한 점 P의 자치.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알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든, 전부 다 이러한 점들의 자치를 구해봤더니 다 여기서부터 거리가 다 뭐한 거라는 얘기야. 같은 점들이 되는 거지. 그러한 점 P의 자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한 선분 A, B가 있어.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미 선분 A, B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미 한 선분 A, B가 있는데 양 끝점, 요 점하고 요 점이 되는 거지. 요 양 끝점에서 그은 직선이 서로 뭐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야.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점의 자치래.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우리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수없이 많을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수없이 많을 거란 얘기지. 그 중에 하나를 쌤이 이렇게 그어볼게. 알았지? 이렇게 그어보면 이해됐니?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알았지? 어떻게 만나게끔 얘랑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만나는 거야. 알았지? 수직으로 만난다고 친다면 요 점 P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는 얘기야.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긋고 알았지? 또 이렇게 거서 또 뭐로 만드는 거야? 수직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요 점 P도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란 얘기지. 당연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긋고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거가지고 얘가 또 뭐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그러면 이 점 또한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 두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의 양 끝점에서 그은 직선이 서로 뭐로 어떻게 만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는 이 점, 이 P의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AP랑 BP가 뭐래? 수직이래. 알았지? 이거인 점 P의 자치.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정의니까 반드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원의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자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원의 정의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뭘 구할 거냐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부터 구할 거야.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원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알았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형이 있고, 알았지? 두 번째가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쌤이 정리를 할 테니까 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형이야.
알았지? 자, 기본형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이야. 중심이 원점인 그러한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의 기본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원을 이렇게 그렸는데, 자,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지. 0,0이 중심인 그러한 원을 뭐라 그런다? 원의 기본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 알았지? 이해됐니? 그러면 요걸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놓는다면, R이라고 놓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길이가 항상 뭐가 되겠어? 이 길이가 R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럼 요 점의 자치가 바로 요 점의 자치를 우리는 P라고 놓는다면 X, Y라고 놓을 수 있는 거지. 이 수많은 점들을 대표해서 그냥 얘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 길이가 R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보면 두 점 사이 거리 0,0하고 x, y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0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그 다음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y의 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야? r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제곱을 해보면 x의 제곱,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모양을 우리는 원의 뭐라 그런다?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 알았지? 그래서 원의 기본형은, 자, 첫 번째가 뭐고, 얘들아? 첫 번째가 중심이 뭐인 원점인 그러한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기본형이라고 그러고, 그 원의 방정식을 직접 뭐 해봤더니, 구해봤더니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중심이 원점인 그러한 원의 방정식을 원의 기본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원이라는 게 이런 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많은 점들을 얘기하는데 이 점들을 뭐라고 놓은 거야? 그냥 간단하게 P라고 놓고 X, Y라고 놓은 거지. 그러면 이 길이가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야? R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C라고 놓는다면 CP의 길이가 항상 R이 될 거니까 그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제곱을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준형이야. 두 번째로는 표준형인데, 자, 표준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형을 평행 이동시켜 준 거야. 그렇지? 기본형을 평행 이동시켜 준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표준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얘가 이제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잠깐만.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중심이 0,0이란 말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기본형이 되겠지. 근데 이 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시켜 주는 거야. 그렇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 이동시켜 준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 점을 평이동하면 이 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요 점이 되겠지. 또 요 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시켜주면 요 점이 되겠지. 요 점이 요 점으로 될 거란 얘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원의 모양은 어때, 얘들아? 바뀌지를 않는 거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중심만 생각하잔 말이야. 이 중심이 X축으로 N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지?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중심이 여기로 바뀐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m이고 요 길이가 n이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0,0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n,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알았지? 중심이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n,n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원의 자치, 이 빨간색 원의 자체가 바로 표준형인데 얘는 중심이 뭐가 되고 n,n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체는 요 점이 되겠지. 이러한 점들이 되겠으니까 얘를 또 뭐라고 나와? x, y라고 놓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 구하면 이 길이 역시 뭐가 되겠어? r이 되겠지. 그럼 요 점이 n,n이었고 요 점이 x, y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루트 x-m의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은 r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이 거리 구한 게 r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n의 제곱은 뭐가 된다? r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형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알았지?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 그래? 표준형이라 그래. 알았지? 그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 얘들아? 이 머릿속에 이 기본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x가 x 빼기 m으로 바뀌었으니까 x축으로 n만큼 갔다는 얘기고 y가 y 빼기 n으로 바뀌었으니까 y축으로 n만큼 갔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되니? 이걸 보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기본형을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n만큼 뭐 했다? 평이동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럼 얘가 중심이 뭐였어? 0,0이었단 말이야 얘는. 근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 시켰으니까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중심이 뭐로 바뀌겠어 얘들아? 0,n으로 바뀌겠지.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원의 표준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중심이 뭐고? 중심이 n,n이고 반지름이 뭐인? 반지름이 r인 그러한 뭐다? 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기본형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고 표준형은 뭐다? x 빼기 m의 제곱 y 빼기 n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중심이 0,0 얘는 중심이 n,n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모양은 안 바뀌어. 똑같은 모양이야. 위치만 다른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일반형인데 잘 봐 얘들아.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n의 제곱은 r의 제곱. 얘가 이제 표준형이었어. 얘가 표준형이었단 말이야. 얘를 뭐 해보냐면 전개를 해보는 거야. 알았지? 전개를 해보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x의 제곱 더하기 여기 x의 제곱 생기고 여기 y 제곱 생기겠지. 그 다음에 ax by 더하기 c는 0. 얘를 전개하면 요런 모양이 돼버려.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쓴 거야. 알았지? 요런 모양을 뭐라 그래? 우리는 원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외워두고 있어야 돼 얘들아. x의 제곱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런 모양을 원의 일반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항상 뭐로 바꿔준다? 표준형으로 우리가 변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야 돼.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중심이 뭔지 반지름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중심이 뭐고 n,n이고 반지름이 뭐다? r인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니야 얘들아. 완전 제곱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런 거지. 자, x의 제곱인데 x에 관해서 완전 제곱을 하기 위해서 x의 개수를 먼저 써. 그럼 ax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그럼 요거하고 요걸 쓴 거야. 그럼 얘를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항상 요 1창의 개수에 뭐가 와야 돼? 절반이 2분의 a인데 그게 제곱이 와야 되니까 4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알았지? 그래서 요거 사용하고 요거 사용한 거야. 알았지? 그리고 쓸데없이 여기 뭐 해준 거야? 4분의 a 제곱은 그냥 더했으니까 여기다도 똑같이 4분의 a 제곱을 더해준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요번에 또 y제곱이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야 얘들아? by가 있는 거지. 그럼 얘도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여기도 뭐가 와야 되는 거야? 4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올 거란 얘기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c가 이쪽으로 넘어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만큼은 뭐가 될 거고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요만큼은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는 통분하면 4분의 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c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따라서 이 표준형은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이 원에 대한 정보는 중심이 열매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지. 이러면 x 빼기 m의 제곱이면 중심이 m이었고 그 다음에 y 빼기 n의 제곱이면 y좌표가 중심의 y좌표가 n이었단 말이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들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얘가 뭐겠어 얘들아? 요 모양은 x의 제곱,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런 꼴이겠지. 그럼 결국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은 2분의 루트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c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얘가 r의 제곱이니까 얘를 뭘 씌운 게?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요 원은 요렇게 일반형을 갖는 요런 원은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이러한 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 줘야 될 사항이 있어. 이런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결과론이긴 하지만 요게 반지름이었어 얘들아. 근데 반지름 무조건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요 루트 속에 있는 요게 뭐가 돼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원의 일반형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게 원의 일반형이 되려면 x의 개수가 a야 y의 개수가 b야 상수항이 c란 말이야.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뭐가 4c가 0보다 커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얘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원의 일반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런 모양으로 해서 원의 일반형이 아니라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A는 X의 개수고 1창의 개수야. B는 Y의 1창의 개수가 되는 거고 C는 상수항이었단 말이야. 이게 항상 0보다 커야지만 제가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형이랑 표준형이랑 일반형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원의 정의도 알았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어떤 모양인지도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세 번째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들아.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니?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첫 번째가 뭘 알아야 되냐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봐봐 얘들아. 요게 원의 일반형이라 그랬잖아. 자, 요게 원의 일반형이었는데, 그렇지? 요게 원의 일반형인데, 여기 보면 A가 뭐야? 문자고, B도 뭐야? 문자고, C도 뭐야? 문자란 말이야. 문자가 몇 개 있냐면 여기에는 3개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니?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뭐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세 점을 알아야 돼. 그렇지? 중심과 반지름을 알거나 또는 뭐를 알아야지만 세 점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적어도 요 두 조건을 생각을 해야, 알았지?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원을 뭐 해야 되냐면 설정을 해줘야 돼, 얘들아. 알았지? 원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원을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가 주어졌다면 중심이 주어졌어, 얘들아. 중심이 주어졌을 때는 원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라면, 중심이 만약에 뭐라면 n,n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알았지? 중심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중심이 주어진 거지. 그럼 우리는 답을 뭐라고 나? x 빼기 m의 제곱 y 빼기 n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자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r만 구하면 되는 거지. 중심이 주어졌으니까 r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한 플러스 뭘 알면 되는 거야. 중심과 한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단 말이야. 조건 한 개만 더 있으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았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심이 주어지면 원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원이 풀려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세 점이 주어졌어.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원을 어떻게 놓는다? 일반형으로 이렇게 놓자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 x, y 대신에 대입하고 얘도 대입하고 얘도 대입해서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연립을 하면 이걸 다 대입을 한 다음에 뭐 하면 연립을 해서 뭘 구하는 거야, 얘들아? a, b, c를 구하게 되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건 좀 1번하고 똑같은 건데 얘는 1번하고 뭐 사실은 똑같은 거야. 알았지? 중심에 대한 얘기가 주어졌는데,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래.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래. 알았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이렇게 어디에 접하는 거야, 얘들아? x축에 접하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 중심을 뭐라고 놓을까? a, b라고 놓자. 그냥 편하게. 중심을 우리는 a, b라고 놓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뭐라고 놓은 거야? a, b다라고 놓은 거지. 이해됐지? 그런데 잘 봐, 얘들아. 이 길이가 뭐가 돼? 다시.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반지름이 되는 거지.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길이가 뭐란 얘기야? 당연히 얘가 b겠지. 요 점의 좌표가 a, b니까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뭐라고 놓는다면 a, b라고 놓는다면 반지름이 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알았지? 이거는 여기다 쓰자. 첫 번째로 x축에 접한대. 알았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뭐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원을 설정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x축에 접하는 원이야. 근데 첫 번째로 어디에 접한대?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원을 이렇게 놓자는 얘기지, 우리는.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축에 접한대.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겠지. 자,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중심을 뭐라고 놓을 거야, 얘들아? a, b라고 놓자고. 알았지? 그런데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근데 실제로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두 번째로 y축에 접하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우리는 답을 뭐라고 놓냐면 여전히 중심은 a, b라고 놓은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고 반지름은 a니까 이렇게 우리가 놓자는 얘기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과 y축에 접하는 거야. 동시에. 그렇지?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알았지?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잘 봐, 얘들아. x축,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우리는 원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리면 이게 어디에 접하는 거야?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할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런데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거란 얘기야.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그릴 수 있을 거라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거야.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우리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지.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자, 쌤이 지금 원을 4개를 그렸어. 알았지? 근데 실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2가지나 마찬가지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얘들아. 자, 지금 x축, y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가 중심이라면 어차피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 얘들아? 같겠지. 여기도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얘는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중심을 어떻게 놔야 되냐면 a, a라고 놓는 거야, 얘는. 그렇지? 그럼 얘도 보면 얘도 뭐라고 놓냐면 a, a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얘는 중심을 뭐라고 놓냐면 a, a라고 놓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얘는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x, y 좌표가 둘 다 똑같을 거야, 부호가. 여기도 x, y 좌표가 둘 다 음수고 여긴 둘 다 뭐야? 양수잖아. 일사분면하고 삼사분면은 무슨 말이 이해돼? x 좌표하고 y 좌표가 서로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x 좌표랑 y 좌표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도 같을 거란 얘기지. 여기 x가 양수면 y도 양수잖아. 여기는 일사분면이니까. 근데 여기는 둘 다 뭐겠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되겠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 중심이 y는 x. 알았지?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원 2개가 있을 수가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쭉 연결을 하면 중심이 어디에 있을 거냐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만약에 중심이 어디에 있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x축, y축에 접한다는 전제하에서 알았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날 때는 원을 어떻게 놔야 돼?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은 반지름도 a야. 어차피 이게 a잖아.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도 a일 거니까 원을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2, 4분면하고 4, 4분면을 지날 때는 어떻게 나야 되냐면 x 빼기 a의 제곱이라고 놓으면 여기는 y 플러스 a의 제곱이 돼. 알았지?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달라져야 돼. 항상 누구 위에 쓰니까 y는 x 위에 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똑같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긴 한데, 알았지? 만약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날 때는 중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y는 x 위에 있으니까 같은 거야. y는 x, x랑 y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원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2, 4분면하고 4, 4분면 했을 때는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x가 a면 y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a면 y는 a가 되는 거지. 부호가 항상 이렇게 다르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을 설정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원의 방정식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렇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고. 다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설정을 하긴데, 알았지?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놓으면 되고, 이해됐지? 표준형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 세 점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놓자는 얘기지. 알았지? 그 다음에 축에 접한다는 원이 있으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자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알았지?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정의부터 먼저 쓰자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의는 뭐냐면 두 정점 A, B가 있어. 자, 두 정점 A, B로부터 거리의 B가 M 대 N인 자치의 방정식.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그래. 알았지? 두 정점 A, B가 있는데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뭐래 얘들아? M 대 N인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이 M 대 N은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쌤이 한번 정의를 하자면 이런 거지. 자, 임의의 두 정점이 있는데 여기가 A가 있어, 여기가 B가 있어. 알았지? 근데 거래비가 A, B로부터 거래비가 몇 대 몇이래? M 대 N이래. 이해됐지? 그럼 만약에 그냥 이 선분의 내분점이라면 어디 있겠어? 뭐 여기가 만약에 M 대 뭐라면 N이라면 요 점이 되겠지. 요 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체가 될 거란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런데 이렇게도 되지만 외분점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M 대 뭐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N일 수도 있는 거지. M 대 N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체는 요 점이 된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가 M 대 N이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도 가능한 거지. 이 점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이해됐지? 다시 두 점 AB가 있는데 두 점 AB가 있어 얘들아. 이거 선분 AB가 있는데 선분 AB로부터 거래비가 M 대 N이래. 그래서 일단은 내분점이라 가정을 하고 점을 구해봤더니 여기가 된 거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외분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봤더니 요 점이 된 거지. 근데 내분점 외분점이 아니어도 되잖아. 거래비가 그냥 M 대 N이면 되는 거니까 요 점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이러한 점들이 되게 많을 거야. 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요게 뭐일 수도 있고 M 대 요게 N일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되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여러 가지 점들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이해됐니? 그런데 요 그림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얘들아. 요렇게 삼각형을 한번 잘 봐봐. 자, 삼각형을 뭘 보냐면 요 삼각형을 잘 보자고.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요렇게 쭉 연결을 해. 그러면 잘 봐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라면 m 대 n이야. 근데 밑변도 보니까 여기가 몇 대 몇이야? m 대 n이지. 그럼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선을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각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알고 있지.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해됐니? 따라서 이 선이 내각의 이등분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런데 요번에는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m 대 n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를 연장선을 좀 더 거. 그리고 외곽의 이등분선을 쭉 거보는 거지. 외곽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거본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그림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표시하자면 여기가 m 대 n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가 m 대 n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러면 요 점도 결국 m 대 n을 만족하는 점이 될 거란 얘기야. 이해됐니?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가 여기가 m 대 n이었어.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m 대 n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우리 배웠잖아. 이게 바로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야. 여기도 m 대 n인데 여기가 m 대 n이었으니까 이 점은 뭐가 되는 거라면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선분과. 이해됐지? 그래서 요각이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이 선분을 중심으로 해서 각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다가 더하기 이 x를 하게 되면 이게 몇 도가 되겠어? 180도가 되겠지. 그럼 2로 나눠주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뭐가 되는 거야? 9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니?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되더란 얘기라면 9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요 각이. 이렇게 거보면 여기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얘들아. 어떤 정의를 배웠었냐면 이런 걸 배웠지. 이미 한 선분으로부터 양쪽 끝에서 그은 선분이 어떻게 만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는 이 점의 자체를 뭐라 그래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잘 봐 얘들아. 요 그림에서 다시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점이고 이 점이 내분점이야. 이 점이 뭐야? 외분점이야. 이해됐지? 여기가 내분점이고 외분점인데 얘네들을 선분으로 하면 한 선분으로 하면 양 끝점에서 그은 직선이 뭐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야?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의 자치가 이 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원 위의 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원을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될 거라면 이런 모양의 원이 만들어진다. 좀 그림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좀 그림이 좀 이상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라면 두 정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뭐다? 양 끝으로 하는 뭐다?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자는 얘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네 번째로 뭐냐면 두 원의 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 알았지? 그래서 자, 원이 이제 두 개가 있어. C1이라는 원이 있는데 하나는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고, C2라는 원이 있는데 얘는 x의 제곱 y의 제곱 a 다시 x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어. 알았지? 근데 한 개의 원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또 다른 원은 또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두 원이 어때 얘들아? 지금 보니까 두 원이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이렇게 뭐가 생기는 거야? 교점이 생기겠지. 이해됐지? 자, 이 원의 두 원의 뭐 교점을 지나는 원들은 무수히 많아. 알았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지. 이것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될 거란 말이야. 이것도 이해됐니? 이것도 두 원의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빨간색 원이 어때 얘들아? 무수히 많아. 빨간색 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무수히 많아. 알았지? 그러한 이 빨간색 원들의 일반형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x의 제곱 y의 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 다시 x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이꼴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두 원의 교점이 있을 텐데 이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들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 무수히 많은 원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는 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냐면 원을 일반형으로 일단 놔. 알았지? 설정하는 방법이니까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얘들아. 이렇게 C1이라는 원이 있고 C2라는 원이 있는 거야. 근데 0은 빼고, 알았지? 하나를 쓰고 0은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쓰는데 앞에다 뭐 붙이는 거야? K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더해. 그래서 이꼴 0이라고 놓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 식이 K라는 값은 셈이 그냥 뜬금없이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 알았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이 원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이 원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야. 그럼 이것도 원이고 이것도 원이니까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두 원의 당연히 뭐야? 교점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 원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라면 두 원의 뭐가 된다?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요 모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요 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나와. 알았지? 상당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래 얘들아. 이 식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래. 알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그냥 빼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을 뭐 하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빼란 얘기지. 빼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x의 제곱 지워지고 y의 제곱 지워질 거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a 빼기 a 다시 x 더하기 b 빼기 b 다시 y 더하기 c 빼기 c 다시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뭐야 얘들아? 이게 뭐야? 직선이잖아. 이게 직선의 일반형이란 말이야. 그럼 이 직선은 도대체 뭐냐면 잘 봐봐 얘들아. 두 원이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는데 교점이 여기랑 여기가 있단 말이야.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 거지. 알았지? 자, 그런데
이 두 점을 이렇게 모하면 연결하면 알았지? 이 직선이 바로 얘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직선을 뭐라 그래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그러는 거야.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그런다는 얘기지. 자,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 얘들아? 두 원을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알았지? 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개를 뭐해서 이 원과 이 원을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빼면 돼. 알았지? 그럼 이거 지워지고 a-x, b-y, c-c-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무슨 말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 직선을. 알았지?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그러면 자 공통현의 방정식은 얘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정확히 요 이름을 뭐라 그러면 우리는 공통현이라 그래 얘들아. 얘를 공통현. 알았지? 우리가 원이 있으면 이 직선을 뭐라 그래? 우리가 현의 방정식이라 그러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현은 이 원의 현이기도 하지만 이 원의 현이기도 하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공통현이라 그러지. 공통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직선의 방정식은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통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통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얘는. 근데 공통현은 그냥 어디부터 어디까지란 얘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공통현이 되는 거지. 공통현. 공통현의 방정식하고 공통현하고는 다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가 이 원의 중심이야. 알았지? 그리고 우리는 요 길이가 이 원의 뭐가 되겠어 얘들아? 반지름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두 원을 뭐해서 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요 직선까지 뭘 구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요 거리를 D라고 하는 거야. 중심에서 뭐다? 자, R이 뭐고?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렇지? D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중심에서 공통현의 방정식까지의 거리란 말이야.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얘는 쉽게 말해서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알았지? 그 거리를 D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수선을 긋게 되면 항상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얘들아. 여기라고 항상 어때? 같단 말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뭐가 되는 거야? R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는 결과론적으로 뭐가 된다? 공통현의 길이는 저 길이의 몇 배가 되는 거야 얘들아? 2배가 될 거니까 2 루트 R의 제곱 빼기 D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자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 5번째로 저까지 나온 김에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알았지?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원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한 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경우를 우리는 두 원이 뭐 한다 그러고 외접한다라 그러고
두 번째 원을 뭐라 그래 우리는 내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항상 뭘 따지는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중심 사이의 거리, 알았지? 그 다음에 반지름의 합 또는 반지름의 차.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뭘 표현한다?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는 두 원이 외접할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쭉 연결을 하면 이게 뭐야 얘들아? 중심을 쭉 연결한 거지. 이해됐지?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거란 얘기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그냥 D라고 놓을게. 알았지? 그런데 이 D가 이 원의 뭐하고 반지름과 이 원의 반지름을 더한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외접할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D가 뭐하고 똑같다. R 더하기 요 반지름을 R1이라 그러고 요 원의 반지름을 R2라 그런다면 R1 더하기 R2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외접할 조건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두 원이 뭐 한다면 내접한다면 큰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하고 작은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할게. 셈이 작은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얘기를 해보자고. 알았지?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요게 이제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런데 얘는 큰 원의 반지름이 얘야. 알았지?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뭐 하면 여기가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R1이라고 놓고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놓는다면 R1에서 R2를 뭐 하면 빼면 그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접할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뭐랑 차랑 뭐하다. 어떤 반지름이 큰지를 모르니까 그냥 차라고 표현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 돼 있으면 두 원은 뭐한다? 내접한다. 그 다음에 이러면 두 원은 뭐한다? 외접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는 항상 외접과 내접을 가지고 모든 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지금 원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하나의 원은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잘 봐봐. 지금 두 원이 지금 어때? 한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외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면 이 원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다가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뭐 할 때? 내접할 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비로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다시 지금 이렇게 외접하고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계속 이렇게 되다가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 자, 세 번째로 자, 몇 점에서 만나려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렇지? 그러면 내접 조건과 외접 조건을 생각하면 돼. 이럴 때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내접할 때랑 뭐 할 때? 외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번에는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내접 조건이 뭐였어 얘들아? 외접 조건은 D는 R1 더하기 R2였고, 이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또 D는 R1 빼기 R2의 절대값하고 같으면 이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근데 두 점에서 만나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다가 이걸 넘어가는 순간부터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계속. 그러다가 여기 전까지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D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D가 R1 더하기 R2보다는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되는 거고, 알았지? R1 빼기 R2의 절대값보다는 뭐 할 때? 클 때, 이럴 때 몇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두 원이 만날 조건을 구하래. 두 원이 만날 조건은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면 돼, 얘들아? D가 R1 더하기 R2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 외접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R1 빼기 R2의 절대값보다 크나 같으면 이게 두 원이 뭐 한다는 얘기야? 만날 조건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여섯 번째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두 원이 만나지 않을 조건을 구하래. 그럼 얘는 5번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여집합을 구하면 돼. 여집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한다면 두 원이 만날 조건이 조건을 구해봤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필요한 만나지 않을 조건은 이거보다는 뭐하고 크고 이거보다는 뭐하면 작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만나지 않을 조건이 된다는 얘기야. 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해되니?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번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알았지? 자 그러면 쌤이 원을 그리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렇지? 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어때? 이렇게 몇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두 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안 만나든가 한 점에서 만나든가 몇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로 한 점에서 만난대. 두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대.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잘 봐봐 얘들아. 이 원의 중심인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는 거야. 그럼 이 거리는 반지름보다 어때 얘들아? 작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봤더니 이게 반지름하고 똑같잖아. 그럼 몇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다시 자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얘기할 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를 통해서 구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뭐하면 작으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자, 요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셈이 D라고 할게. 알았지? 그리고 반지름을 셈이 R이라고 할게. 그러면 D가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D가 어떻게 돼야 돼? R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D가 R과 뭐하면 같으면 뭐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D가 더 크단 말이야.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얘인데 이 거리가 나오는데 얘가 반지름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얘들아? 얘가 더 큰 거지. 거리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원과 직선은 뭐 한다? 안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